오늘은 신은미, 황선씨가 익산에서 연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고등학생이 사제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고등학생이 폭발물을 만들어 던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반입되는 쓰레기 검사를 강화하면서 수거가 제때 안 돼 전주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군산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인 고은 시인의 문학 정신을 잇기 위한 문화사업추진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설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신은미, 황선 씨가 익산에서 개최한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사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폭발물을 만들고 터뜨린 피의자는 19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민주노동당 전 부대변인 황선 씨가 강사로 나선 통일 토크 콘서트 현장. 한 남자가 신 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하시죠? 아니요. 저는 지상낙원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책을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기 바래요. 잠시 뒤 이 남자는 불이 붙은 양은 냄비를 들고 연단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제지하는 사이 양은 냄비가 떨어지면서 폭발했고 당 현장엔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가 번집니다. 이렇게 던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앞 사람이 보고 멋으로 이렇게 딱 내리쳤어요. 그래 이게 이제 퍼져버렸죠. 그 순간에 연기와 함께 불통이 옷에 막 붙어가지고. 원광대 이모 교수 등 2명이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관객 100여 명이 대피하면서 강연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피의자는 익산 모 고등학교 3학년 오모군이었습니다. 화공과를 전공한 오군은 이른바 노켓 캔디로 불리는 폭발물을 만들어 냄비와 도시락에 넣고 황산까지 준비해 강연장에 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군은 경찰 조사에서 행사를 방해하려고 했을 뿐 사람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상해의 의도가 있었는지 미필적으로나마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추가로 1차 조사만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오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재미교포 신은미 씨의 토크 콘서트는 종북 논란에 휩싸여 보수단체와 충돌 우려가 컸습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고등학생이 폭발물을 만들어 던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애니메이션 사이트입니다. 화학약품 사진과 함께 신은미가 폭사당했다고 들리면 난 줄 알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이 기대된다며 화학약품을 섞어 도시락에 담은 폭발물 사진도 눈에 띕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오군은 범행 하루 전 인터넷에 범행을 예고했습니다. 어디다가 찬화풍에 폭약을 담았다. 내일이 기대된다라고 콘서트 방에 예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신은미 씨의 토크 콘서트는 종북 논란에 휩싸이면서 서울과 대구 등에서 보수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익산 콘서트 역시 원광대에서 장소를 내주지 않아 성당으로 옮겼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신은미 씨의 토크 콘서트를 놓고 또다시 발생한 모양새입니다. 오군도 1년 전부터 이른바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진보 갈등 구조에 빠졌고 사이트 내용에 심취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이 심취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현실 감각에 좀 혼란은 가져올 수 있고요. 사춘기 아이들 자체가 이제 좀 충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대 청소년이 인터넷을 넘어 현실로 나와 극단적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대목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안정한 사회가 고등학생이 예고까지 하고 폭발물을 터뜨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대목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의 모금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시작한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의 현재 모금액은 6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억 원에 비해 30% 이상 적습니다. 전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기 침체로 기업과 기관 등의 참여가 줄었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을 당부했습니다. 전주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반입되는 쓰레기 검사를 강화하면서 수거가 제때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기화되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도로입니다. 길 양쪽에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봉투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선 악취가 진동합니다. 주택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골목길마다 쓰레기가 담긴 봉투들이 널려 있습니다. 물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거 빨리 수거해가야지. 그래서 며칠 있으면 서로가. 근데 어찌 다른 때는 잘 가져가는데 이번 주에 그렇게 안 가져가네요. 지난주부터. 소각장 입구에는 수거한 쓰레기를 반입하려는 차량들이 하루 종일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뜯어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를 걸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일주일째로 하루 평균 반입 쓰레기가 120톤에서 50톤으로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심에 쓰레기가 넘쳐나도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쓰레기를 3년 전에 실었는데 쓰레기를 푸지 못하니까 계속 싣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간다. 새로운 쓰레기는 수거를 못해요. 전주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쓰레기 성상 검사를 강화하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검사를 강화한 데는 소각장 옆에 짓는 종합재활용 단지에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을 두고 전주시의회에 항의하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쓰레기 수거 지연 사태를 풀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의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계획이 넉 달 만에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안에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는 계획안을 종합경기장의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전라북도와의 협의 완료를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140억 원 등 683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18년에 전시 컨벤션 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퀵서비스 배달원과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해 책임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의 퀵서비스 배달원과 대리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책임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다른 배달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세계적 작가인 고은 시인의 고향 군산에서 시인의 문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처음으로 결성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이후 해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고은 시인. 고대에서 현대까지 5,600여 명의 인생을 시에 담은 만인보를 비롯해 시와 소설, 수필 등을 통해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동력은 내 조국의 산천 초목이 나에게 100% 좀 힘을 내가 빌려서 가능한 일이었죠. 고은 시인의 문학 정신을 잇기 위해 민간 중심의 문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처음으로 결성됐습니다. 그분의 생가터도 복원하고 또 그분의 문학관도 만들고 또 매년 그분의 작품에 깃든 정신을 가지고 문화축제를 여므로써 군산이 또 전라북도가 고은 시인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의 고장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기업과 군산시 등의 지원을 받아 기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내년도 고은 시인 문화사업 관련 예산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등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은 시인을 영입해 세계적인 인문학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수원과의 관계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고은 문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계적 작가를 배출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누에고치를 활용해 잇몸뼈 생성 효과가 높은 치과용 차폐막을 개발했습니다. 치과용 차폐막은 임플란트를 할 때 잇몸뼈의 양을 늘리기 위해 쓰는 소재로 누에고치 차폐막은 기존의 코어텍스 차폐막보다 잇몸뼈 생성 능력이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누에고치 차폐막을 특허 출원하고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전북의 농업 발전을 위해 농생명 관련 학회와 행사를 전북에서 열고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구기자재를 함께 활용하기로 전라북도와 협약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출연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새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때 전북 인재를 15%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라북도 체육상 최우수 선수상과 단체상에 각각 사이클 나아름과 남성고 배구팀이 선정됐습니다. 제1회 미얀마와 전라북도 승마교류 대회가 미얀마에서 열렸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올 한 해 전북을 빛낸 전라북도 체육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최우수 선수상에는 전국체전 3관왕과 아시안게임에서 금, 은, 동 1개씩을 따낸 사이클 나아름이 선정됐습니다. 2년 뒤에 올림픽 있잖아요. 일단 제 꿈이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작은 목표 만들어서 더 열심히 훈련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5연패를 달성한 남성고 배구팀은 최우수 단체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제1회 미얀마와 전라북도 승마 교류대회가 미얀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기전대와 장수 마사고 선수들은 단체전과 개인전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내년에는 미얀마 국가대표 선수단이 전북을 방문해 서로 기술을 전수하고 기량을 겨룰 계획입니다. 승마 업계가 한국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고요. 앞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려고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였습니다. 전북현대 선수단이 완주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 7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3월 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했다가 제재금 700만 원을 받은 최강희 감독은 팬들이 모아준 703만 원을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제17회 전라북도지사기 바둑대회가 이번 주말 전주대에서 열립니다. 이틀 동안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5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중국의 태양광 발전업체 CNPV사의 새만금 투자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은 고용 효과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새만금 개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CNPV사가 발전 시설과 함께 제조 시설을 추진하면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CNPV사는 지난달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투자 합의각서를 맺었지만 명확한 투자 목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북대학교 다음 총장의 이남호 교수가 공식 임명됐습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남호 후보자의 총장 임명을 확정했습니다. 신임 이남호 총장은 다음 주에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 4년 동안 총장직을 맡게 됩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제37회 전북애향대상 시상식이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손태희 남성학원 이사장이 자랑스런 전북인에게 주는 애향대상, 신평산업 송웅빈 회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게 주는 기업 특별대상을 받았습니다. 육군 35사단 군 심판관들이 전주지방법원에 방문해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을 방청하고 법원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군 장병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반 법관의 재판 경험을 군사법원 심판관과 공유하고 군사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죽산면 상포마을 6만 5천 원, 부안군 하서면 신지마을 33만 원, 금광마을 28만 원, 신촌마을 23만 원,
대포마을 16만 원, 농소마을 13만 원, 부안군 상서면 감교마을 27만 7천 원, 분장마을 26만 6천 원, 장동마을 25만 2천 원, 고잔마을 22만 4천 원, 도화마을 20만 8천 원, 수련마을 10만 원, 남원시 주생면 낙동마을 50만 원, 정충마을 45만 원, 서만마을 27만 원, 김제시 공덕면 이장단 협의회 30만 원, 김제시 공덕면 농민회에서 10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북은 낮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추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서해안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점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눈은 주말인 모레 오전까지 내린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입니다. 눈이 오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3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대는 일요일에 눈이 잠시 그쳤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부터는 수도권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이보다 더 빨리 줄어듭니다.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20년 가까이 살던 저는 최근에 인천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살고 싶었는데 치솟는 전셋값이 문제였습니다. 저 혼자만 그런 건 아니죠. 현재 서울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경기와 인천으로 유입돼서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인구는 여전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증가 추세도 2030년부터는 꺾입니다. 수도권 인구는 2029년 2,6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줄어들고 늘어나는 곳은 충남과 세종시, 제주 이렇게 단 3곳뿐입니다. 충남은 아산과 당진 개발, 세종시는 행정도시 덕분이겠죠. 저출산 고령화 탓에 전국 평균 연령은 현재 40세에서 2040년엔 53세로 껑충 뜁니다. 2040년이 되면 50살쯤 돼도 중간보다 젊은 축이 돼서 말 그대로 노령화 국가가 되는 겁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를 말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걱정이 될 정도로 빠르게 감소합니다. 당장 내후년인 2016년부터 전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데 서울, 부산, 대구에선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측치는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 출산율이 2040년까지 1.4명 이상으로 올라갈 거란 가정하에 작성됐습니다. 정부의 출산 장려 대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